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1 미래엔 교과서의 추론하며 듣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추론하며 듣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담화 상황을 제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화자의 의도를 추론하는 문제가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황 맥락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파악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자, 상황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자와 이제 청자, 이제 화자의 청자의 관계나 화자의 청자의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 또는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려하는 것을 이제 상황 맥락을 고려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지금 많이 불편하세요라고 하는 똑같은 발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같은 발화라 하더라도 이 상황 맥락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가의 화자와 청자는 이제 신발 가게의 점원과 손님의 관계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신발 가게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이 불편하세요는 점원이 손님에게 이 신발 사이즈는 잘 맞냐, 신발이 이제 뭐 발에 안 맞진 않느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다고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나 지문 보시면은 같은 발화지만 의사와 환자의 관계입니다. 이 장소도 병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아주 많이 불편하세요는 환자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 그 고통이 많이 아프냐라고 묻는 거라는 걸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할 때에는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또 이번엔 언어적 표현을 고려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언어적 표현과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언어적 표현이 무엇이냐? 화자가 실제로 발화하면서 사용한 단어 또는 문장 같은 것을 우리가 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럼 비언어적 표현은 무엇이냐? 언어가 아닌 거예요. 언어가 아니지만 우리가 담화를 할 때 있어서 활용하는 요소들, 예를 들면 이제 손동작, 몸동작, 이제 얼굴 표정이나 아니면은 자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게 있죠. 자, 이 준언어적 표현은 무엇이냐? 언어적 표현이긴 해요. 근데 완전히 언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냐면 이제 목소리의 크기라든지 속도라든지 아니면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담화를 할 때에는 이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그리고 준언어적 표현까지 모두 고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은 발화라도 이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2번에서는 언어적 표현을 고려하여 화자의 의도를 추론해 보자고 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민서야, 정연이가 뭐 하기 힘들대, 우리가 도와줄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이 심전심이었구나 라고 대답할 때랑 내 코가 속잔데 라고 대답할 때랑 의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의 뜻을 알고 있어야겠죠. 자,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자, 그렇다는 건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래, 도와주자. 나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너도 도와주고 싶었구나. 도와주자. 라는 거 될 거고요. 내 코가 석자는 내 사정이 급해서 남을 돌볼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도와주기 어려운데 라는 의미죠. 나도 급한데, 나도 지금 바쁜데, 요거는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언어적 표현을 고려한다는 거는 이 언어적 표현에 담겨있는, 아까 말했지만 단어나 문장 이런 거에 담겨있는 뜻을 우리가 파악해서 이제 담화의 의도를 고려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고려하여 화자의 의도를 추론해 보는 겁니다. 자, 지금 몇 신이
라고 이제 물었어요. 아까 보니까 학생이 10시까지만 하겠다고 엄마랑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계를 보니까 지금 10시가 훌쩍 넘은 11시네요, 시간이. 그래서 지금 몇 시니 물어봤을 때 이거 진짜로 시간을 물어보는 거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에다 대고 학생이 지금 11시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혼이 나겠죠.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적당히 해야 될 대답은 죄송해요. 뭐 지금 끌게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게 적절한 대답이 되겠죠. 자, 그렇다는 건 이 지금 몇 시니의 의도는 진짜 몇 시냐고 묻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나랑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묻는 거라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인상을 찌푸리며 화난 표정, 손가락으로 시계를 가리키고 한숨을 쉬는 것, 그리고 말투, 되게 못마땅한 말투, 이런 것들, 이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화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볼게요. 민호야, 너 시간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응, 있어로 끝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자, 여러분, 이 너 시간 있어의 의도 뭐예요? 진짜 시간 있냐고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죠. 자, 근데 우리가 그거 아니라는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금 이 학생이 막 뻘뻘 땀을 흘리고 양쪽에 이 책을 들고 있는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처한 표정, 힘들어 있는 표정, 동작, 땀을 많이 흘리는 모습, 이런 단서를 통해서 이 친구의 발화 의도가 날 좀 도와줘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화자의 발화의 의도를 추론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기자의 말에 담긴 의도와 관점을 추론해보자 라고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무인 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요.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계층은 따라가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인터뷰 대상을 골랐느냐? 어르신. 나는 불편하죠. 힘들어요. 그래서 에이 나가야겠다고 나왔어요 라는 이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사례 제시하고 있고요. 다음 이제 실제로 실태를 제시를 하면서 디지털 정보 격차를 조사를 해보니까 정보 취약 계층의 디지털 기기 접근 정도는 높아요. 지금 91.7%로 접근은 정말 높습니다. 하지만 활용 역량 수준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무슨 일까지 일어나느냐, 실질적인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기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었냐면, 이 현 상황을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었느냐, 그 단서들이 있어 보면은 우리가 기자가 굉장히 떨어진다, 적극성이 떨어진다, 어렵다, 포기한다, 이런 단어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기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기자의 의도는 이 디지털 정보 격차가 심각하다는 문제 상황, 이 문제 상황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뉴스를 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최재천 학자의 그 면담 내용입니다. 자, 벨루가가 아쿠아리움에서 이제 사는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쿠아리움 측에서는 벨루가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자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벨루가가 이동하는 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런 동물을 작은 곳에 놓아두지 않았냐?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돌고래가 수족관 안에서 뱅글뱅글 도는 이상한 정형화된 행동을 보이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것 때문에 돌고래 귀에서 소리가 나는 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그럼 다른 동물들도 풀어줘야 되나요? 라고 하자 그건 아니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올챙이가 어항에 놔뒀다고 해서 질이 갑자기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라고 하면서 이 이제 기준, 어떻게 우리가 이걸 판단해야 하냐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 동물들의 인지 능력과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 방사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보고 싶으면 그들의 고향으로 찾아가야죠. 그들을 우리의 삶 안에 잡아둘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사람들이 돌고래 보러 그 아쿠아리움에 가는 것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무관심하면서 그냥 즐기기만 하는 것도 용서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권한이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면담 대상자에 대해 그 대답을 보고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사람들을 수족관에 가지 말아라 라고 설득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3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질문에 대한 답. 어르신이 키오스크 사용을 어려워하는 면담을 제시한 까닭이 무엇일까라는 문제에 대한 답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실제 사례를 통해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면담에서 어르신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며 겪는 불편함을 직접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를 통해서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실제 사례로 보여주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